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개그맨 김제동 씨의 과거 만행들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김제동 씨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제동 씨가 방송에 나와서 그리고 강연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힐링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것이냐. 어떻게 힐링을 얘기한다고 김제동 씨를 그렇게 비판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김제동 씨의 힐링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는 이유는 힐링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김제동 씨가 얘기하는 힐링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김제동 씨가 과거에 어떤 식의 만행을 저질러 왔는지 그 만행들을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김제동 씨의 힐링을 정말로 힐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일단 과거 김제동 씨의 방송을 좀 보시게 되면은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해피투게더라고 하는 방송이었고, 요게 이제 윤도현의 러브레터라고 하는 방송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강호동 씨가 나왔던 야심만만이라고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사실상 김제동 씨가 처음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게 해피투게더라고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재석 씨랑 같이 방송을 했던 것이고, 이후의 방송들을 쭉 보더라도 김제동 씨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단 첫 번째가 토크쇼 위주로 방송을 많이 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방송들은 자기가 뭔가 메인 MC였기보다는 자기가 보조 MC로서 다른 사람의 보조 MC로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까지는 저런 식의 진행 방식이 잘 통했지만 특정 시기를 지나면서 대한민국 예능계가 확 바뀌었죠. 그 선두주자가 바로 무한도전이었죠. 자연스럽게 김제동 씨에 대한 인기도 줄어들었죠. 그랬더니 김제동 씨가 뭔가 묘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송에 출연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다른 쪽에 들락날락거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이제 김제동 씨가 했던 게 뭡니까? 바로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놓고 어떤 연예인들보다도 정치적인 색깔을 마음껏 발휘를 했었죠. 제가 지금 김제동 씨가 정치색을 보였다라 그래가지고 만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만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예능계가 바뀌었어요. 토크쇼 형태에서 리얼 버라이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제동 씨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도 줄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김제동 씨가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버렸습니까? 정치 외압 때문에 자기가 하차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소속사도 뭐라고 했었습니까? 외압설에 대해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주기 추도식의 사회를 본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엠넷 측에서 추도식 참석을 제고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요청을 해왔다. 사실상 지금 저 얘기가 뭡니까? 김제동 씨 측에서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래가지고 뒤집어졌던 것이죠. MB 정권에 대해 가지고 박근혜 정권에 대해 가지고 뒤집어졌던 거 아닙니까? 바로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제가 만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뭔가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거,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다라는 거, 개인적인 책임을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책임을 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회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죠. 블랙리스트의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김규리 씨가 됐건 김미아 씨가 됐건 김제동 씨가 됐건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블랙리스트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죠. 저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론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그게 정치권으로 넘어간 다음에 정치권에서는 말도 안 되는 문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야, 이거 봐봐라, 이게 블랙리스트 문건이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그것 때문에 이전 대통령의 탄핵의 근거로까지도 쓰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도대체 그 블랙리스트 문건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뭐가 있었냐라는 겁니다. 지금 저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활동을 안 하셨습니까? 다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도대체 블랙리스트 피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실적인 피해를 받았다라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의 어떤 책임, 자기가 시대를 잃지 못하고 자기가 노력이 부족했고 자기의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방패막이를 세웠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제동 씨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그런 식의 방패막이를
국민들을 앞세워가지고 튼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 방패막이에 또 다른 방패막이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김제동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 가지 말라고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다시는 무릎을 꿇지 말자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이번에는 좀 안 가는 게 어떻겠냐? 걱정이 돼서 그런다 라고 누가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즉 VIP께서도 걱정이 많으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제동 씨가 그 사회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일방적인 김제동 씨의 증언일 뿐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라고 자기가 들었다. 그게 지금 김제동 씨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카더라 통신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SBS는 지금 대문짝만하게 저런 식으로 다 보도를 한 거예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뿐만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군 사령관의 사모님을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수감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 얼마나 저것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까? 한창 대한민국 갑질 논란 그게 이제 심할 때예요. 그때 이제 김제동 씨가 종편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군 사령관 사모님한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영창에 갔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아주머니라고 얘기했다고 영창을 보낼 수가 있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국감장에서까지도 그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민구 당시의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근데 보고받고 조사를 했지만 기록에 따르면 저 말을 한 사람 즉 김제동 씨가 당시 54단에서 방위복무를 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영창 갔다 온 기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김제동 씨의 저 말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까? 얼마나 국방부가 당시에 혼란스러움을 겪었습니까? 아니 하다하다가 군대에서 이런 식의 갑질이 있을 수가 있냐?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영창 갔다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김제동 씨가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가지고 저렇게 화를 내셨죠. 저게 바로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스스로를 진보 좌파다, 지식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수준인 겁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지금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말 때문에 청문회에서조차도 장관이 그거에 대해 가지고 꾸지람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은 거예요. 웃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냐? 나 불러가지고 감당할 수 있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주진우 기자 알고 계시죠? 그렇죠? 주진우 기자가 박근혜 정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선동을 했는지도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중에서 가장 정말 악랄하다라고 얘기할까요? 가장 진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어떤 선동까지도 했습니까? 이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제가 정말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소리를 했던 게 주진우죠. 저는 처음에 주진우가 저런 얘기를 했다. 그 정도 수준밖에 몰랐어요. 주진우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충격적인 맥락이 또 드러났는데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주진우, 김제동 씨를 내란 선동으로 경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주진우 씨가 해당 발언을 했던 그 지금 강연에 누구 또한 마찬가지로 있었던 겁니까? 김제동 씨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있었던 겁니다. 저 강연이 바로 김제동 씨와 주진우 씨가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있었던 토크 콘서트입니다. 그 자리에서 김제동 씨는 희망을 얘기했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김제동 씨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빛이었던 것이고 누가 어둠이었던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확인되지도 않은 정말 여성으로서 치욕스러울 수도 있는 저런 식의 말을 마음껏 쏟아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옆에다가 두고 김제동 씨가 과연 힐링 콘서트다라고 하면서 일본까지 가가지고 힐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김제동 씨의 저런 식의 만행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결코 김제동 씨가 저거에 대해 가지고 진실되게 사과하기 전까지는 결코 저는 김제동 씨를 저거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김제동 씨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과연 그때 당시에 누가 빛이었고 누가 어둠이었을까요?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